안녕하세요. IG의 극복입니다. 저 머리 많이 길렀죠? 머리 자를 일도 없고 뭐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마음 먹고 길러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를지 모르겠지만. 네. 참. 오늘은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 채널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실 지금은 투석하는 지인 형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형이 투석하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환자들마다 제각각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혹시 그 지인 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오래전에 제 지인 형이 친한 형이죠. 그 형이 신장이 좋지 않은 걸 우연히 알게 됐고 같은 IgA 신병증 3기인 걸 알았습니다. 저보다도 늦게 IgA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좀 아쉽게도 투석을 한 그 형, 제 유튜브를 쭉 보신 분이면 아실 겁니다. 그 형의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하면 형은 그 전문의 쌤이 약 잘 먹으면 오래오래 잘 유지될 수도 있는 병이에요 라는 말에 맹신했죠. 전문의 쌤이 분명 관리도 중요하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튼 형의 말에 의하면 그냥 짜게 먹지 말라고 했을 뿐 별다른 말이 없어서 약에 엄청난 무게를 두고 있었죠. 전 이런 상황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독자분의 댓글에서도 주치의 선생님이 정말 별거 아닌 듯이 이야기를 해서 정말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 아시죠? 저의 첫 번째 주치의 쌤도 늘 별거 아닌 듯이 전혀 심각하지 않은 듯이 저한테 상담을 해줬고 심지어 담배도 끊으면 좋은데 안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주치의 쌤은 담배 절대 안 되고 체중도 절대 관리해야 되고 등등 경각심을 빡빡 주셨죠. 지금도 계속 주시고 있죠. 늘 갈 때마다. 선생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경각심을 주느냐 그냥 진단만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성격의 차이나 스타일의 차이 이런 거겠죠. 하지만 제 수십 년 IgA 경험상 주치의 선생님의 경각심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경각심을 알아도 생활에서 안 되는 상황도 생기지만 경각심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계속 관리에 소홀하지 않는 건 당연하니까요. 네, 다시 돌아와서 경각심을 주지 않았던 그 의사 선생님의 환자 제 진 형, 그 형은 당연히 경각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력자, 더 오래 IgA를 겪은 사람으로서 말해줬죠. 의사가 영혼 없이 그냥 쭉쭉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가지 말라. 약보다 관리, 생활 습관 이런 거, 먹는 거 이런 거 같이 꼭 해야 된다. 의사가 짜게 먹지 말라는 그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그냥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도 하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설교도 했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형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해도 검진 때 보니까 수치에 그닥 큰 변화는 없었고 그러니까 더더욱 본인 주치의 말 맞다나 약만 잘 먹어도 된다는 그럼 유지 잘 된다는 그 말에 맹신했죠. 형 입장에서는 오래 관리한 저의 말보다 당연히 자기 주치 의사 말에 귀 기울이겠죠. 의사니까. 전 환자고 의사니까 당연히 의사 말 듣겠죠. 전문의 의사 말 당연히 듣겠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하면 저에게 늘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힘들다. 나는 약만 잘 먹을래. 이런 이야기를 했던 형입니다. 저의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참고로 제 동생도 신장에 이상 증세가 생겨서 수치 보고 겁을 먹어서 제가 하는 생활 방식을 따라하고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다행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병원 졸업을 했다고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동생은 초기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1년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싱겁게 먹고 물 많이 먹고 달리기도 하고 등등 내 말 따라한다고 쌩 고생을 했는데 그 IgA 3기인 그 형이 몇 달 하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수치가 큰 변화가 없는데? 했던 형 그게 되겠습니까? 유지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우리는 IgA 3기인데 좋아지기는커녕 유지라도 잘해야 되는데 수치가 안 오른다고 제가 말했던 거 좀 힘들다고 안 하고 그냥 의사 말대로 약만 잘 먹을게 하는 게 그게 되겠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갑자기 또 욱하네요. 네, 또 소름만 길어졌습니다. 소름만 길어졌어. 무튼 오늘은 그 형이 갑자기 투석 전에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형은 직장인이 아니고 프리랜서입니다. 일거리가 있을 때 하죠. 그리고 일을 하면 밤낮도 없습니다.
형한테 일이 들어왔는데 3개월짜리 프로젝트가 들어왔대요.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거 내가 잘 알기에 일을 하더라도 꼭 먹는 것만이라도 신경 쓰라고 했죠. 절대로 짜게 먹지 말라고요. 인스턴트 뭐 이런 거 최대한 줄이라고. 원래 밤새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밤새서 작업하면 뭐 컵라면도 먹고 야식도 먹고 또 간단하게 한 잔 걸치고 되고 간단하게 한 잔 걸칠 땐 꼭 고기 같은 것들로 먹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잠도 잘 자지도 못합니다. 그럼 신장을 쉬게 못하는 거죠. 먹는 것도 인스턴트 고기로 대부분 먹는데 속에 비움 없이, 그러니까 속에 비움이 없다라는 건 신장을 쉬게 해주지 못한다. 신장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튼 그렇게 3개월을 생활을 하고 얼마 후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2개월 정도 또 그런 생활을 했답니다. 합쳐서 5개월 정도, 거의 반년을 이런 생활을 했죠. 뭐 잠도 못 자고 먹는 거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렇게요. 그 형은 또 담배도 폈어요. 담배도. 아유. 그 형도 분명 몸이 좀 축난다는 거는 직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은 담배도 피고 먹는 것도 관리를 안 하니까 있는 대로 그냥 늘 하던 대로 생활했습니다. 라면에 도시락에 뭐 형의 말대로 형은 약은 정말 잘 먹었답니다. 무튼 제가 보기에는 5개월 동안 계속 무리를 했죠. 계속 타격을 줬죠. 뭐 쉼이 없이. 약은 제 시간에 따박따박 잘 먹었지만 말입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 올리지만 저희 주치 선생님은 죽을 것처럼 아플 때는 그냥 일반 약으로 그냥 드셔라. 하지만 대신 3일은 넘기지 말라. 신장에 계속해서 타격을 주는 셈이다. 제가 또 영상에 올리잖아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나는 피곤한 일을 해도 3일 이상은 넘기지 않게 하되 꼭 회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형은 약 먹는 거 말고는 5개월을 무리했죠. 이 말인 즉슨 5개월 계속 신장에 타격을 줬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수치면 투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한두 번의 검진을 더 했는데 끝내 수치는 돌아오지 못하고 투석을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죠.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때 내가 더 이렇게 좀 형한테 그러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생각으로는 할 만큼 했는데 뭐 어쨌든 나보다 늦게 IG의 진단을 받은 형인데 지금은 투석을 하고 있는 형의 이야기였습니다. 투석 전에 한 반년 전에 상황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약도 중요하지만 먹는 관리 안 되고 피곤한 게 길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몸이, 그러니까 회복할 시간을 안 주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첫 번째 선생님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의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다 스타일의 문제겠지만 진작에 그럼 짜게 먹지 말고 짜게 먹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설명해 주시고 약만 잘 먹어도 된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라도 바꿀 부분이 있다면 꼭 바꾸라고, 담배도 절대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경각심을 좀 심하게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첫 번째 선생님도 이런 느낌이었고요. 저도 지금의 경각심을 주는 의사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형의 일하는 경우도 정상인들이면 탈탈 털고 일어났을 겁니다. 하루 이틀 푹 자면 뭐 털고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상인이 아닙니다. 무리함이 누적되면 돌이킬 수 없기에 관리해야 됩니다. 뭐 한편으로는 형이 재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석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급성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노화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정상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종합검진 가니까 신장이 다 망가져 있다. 뭐 이런 경우도 계시고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지인 형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약 먹는 거 빼고 모든 관리를 하지 않고 5개월을 혹사시켰다는 건 팩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신장에 타격을 주고 무리를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백질도 매일매일 과하게 먹거나 편의점 주전부리로 화학 첨가물을 매일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 과한 나트륨을 이틀 먹을 나트륨을 한 끼로 다 먹거나 뭐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경우도
하나를 먹으면 하루에 권장하는 그 소금의 양을 다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상인에 한해서. 그러니까 우린 더더욱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국물 음식을 시켜서 국을 다 먹고 옆에 따라 나온 김치, 깍두기, 파절임 이런 거 간이 센 반찬까지 다 먹고 저녁에 물이 캐어서 물을 막 마시거나 뭐 이런 거, 몸은 피곤한데 유튜브 보고 잠이 달아날 때까지 뜬 눈으로 지새거나, 이 모든 것들이 신장에 좋을 리 없지만 몸에 즉각적인 반응이 없어서 나는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힘이 넘치는 젊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 속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20, 30대에는 그랬거든요. 무튼 이런 생활을 매일매일 한다면 지속적으로 신장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먹는 습관, 생활 습관, 뭐 잠자는 습관, 이걸 조금이라도 신장에 이로울 수 있도록 수정해 가야 됩니다. 한 번에 너무 힘듭니다, 이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 지인 형의 이야기를 해봤네요. 사람 몸 다 다르고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 이 케이스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안겨주기에는 충분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관리하자는 얘기죠. 저 역시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장을 꼭 틈틈이 쉬게 해야 하고 관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신장에 타격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런 점검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IG의 구독자분들, IG의 극복 구독자분들, 최대한 본인의 생활 안에서 신장이 조금이라도 좋은 생활 방식으로 찾아보시고 먹는 것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장에 유익하게 관리하시고, 혹여나 오늘 신장에 무리를 줘서 관리가 잘 안 됐다면 내일은 꼭 신장을 쉬게 해주시고, 약도 저희 주치의 선생님 말씀대로 죽을 것처럼 진짜 못 견딜 때, 이럴 때는 일반 약을 먹되 대신 3일 이상은 좀 넘기지 마라, 이런 생활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뭐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제가 전문의가 아니라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죠?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안 좋아지겠죠. 전 의사도 아니고 그냥 IG의 신병증을 수십 년째 가지고 살아가는 환자지만 저의 영상으로 경각심도 가지고 관리하면 유지가 된다라는 희망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네, 오늘 지인 형의 이야기를 또 한번 했습니다. 잘 관리합시다. 화이팅!